반갑습니다. 고득점 단번에 끝내기 임단호입니다. 자, 의학전문대학원, 치약전문대학원 혹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꿈꾸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공부를 하고 싶어도 시중에 그 시험에 맞게 대비가 되어 있는 문제풀이 강의라던가 하는 것들은 좀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부분 다 피트 시험이 막판에 있기 때문에 그 피트 시험에 맞춰져 있는 강의들은 있어도 미트만을 위한 문제풀이 수업들은 따로 좀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2022 대비 합격을 위해서 제가 2021학년도 미트 시험 문제를 가지고 기출 분석 수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방향 혹은 집중해야 되는 이론들 그리고 문제로 출제가 되는 정도의 개념들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수소와 플로린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단 웬만한 경우라고 한다면 다 바닥 상태를 가지고 질문을 주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골라라. 사실 전자 배치는 보나 마나가 될 것 같고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수소는 원S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의 확률 밀도는 핵으로부터 거리만 의존한다. 바닥 상태에 있었으니까 원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한 개의 전자는 바로 양성자수 하나인 수소이기 때문에 그렇겠고, 단전자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n값에만 의존한다. 즉 거리에만 의존을 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번은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전자 하나니까 방향과는 상관이 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니은번서는 원S 오비탈의 에너지는 수소하고 플로린이 같겠다. 원S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같을 수는 없겠죠. 원자번호 1번과 원자번호 9번인 플로린이니까 당연히 같을 수는 없겠고, 우리가 누가 더 크겠니라고 하면 에너지 준이, 즉 에너지 자체 값을 따져보게 되면 인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건 플로린 쪽에서 더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일종의 오비탈의 에너지 우리가 준위 정도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준위는 우리가 수소 쪽이 좀 더 높겠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유핵전화를 통해서도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디귿번, 유핵전화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핵전화에서 가림상수를 빼준 걸 비교를 할 건데 플로린의 ES 오비탈이다라고 하는 것과 수소의 1S 오비탈에 대한 비교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둘은 마치 뭔가 굉장히 다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에 대한 유핵전화를 비교한 거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게 클수록 원자 번호가 클수록 우리가 유핵전화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ES 오비탈이 우리가 1S 오비탈보다도 유핵전화가 더 크다. 따라서 우리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디귿번은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우리가 5번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 3주기 원소의 일부에 대해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뭔가 꽤 복잡한 듯 보여지지만 사실 그 경향성을 보게 되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축에다가는 원자 번호라고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는 증가를 해주게 돼요. 그런데 봤더니 누구는 A라고 했던 녀석은 원자보다도 이온 반지름이 음이온이기 때문에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 건너뛰고 B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양이온되면서 사이즈가 작아지고요. C도 양이온되면서 사이즈가 작아지고 D도 양이온되면서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네요. 한참 건너뛰다가 E라고 하는 것도 이온 반지름이 음이온되면서 사이즈가 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미루어 짐작컨대 2, 3주기라고 했던 거니까 A라고 했던 것은 플로린이 돼주겠고 B는 따라서 우리가 소듐, 바로 C는 마그네슘, 그리고 D는 13족인 알루미늄, 그리고 E는 우리가 염소, 클로린이라고 연결해 주시면 간단하게 문제를 찾아서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온 반지름들이 크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었다. 전김성도는 A라고 했던 거니까 A는 플로린이었었고요. E가 클로린이었기 때문에 전김성도는 당연히 플로린이 가장 큰 거죠. 따라서 A가 B보다, 즉 혹은 E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지라고 해주면 되고요. 2차 이온화제를 비교했는데 B, D, C 순서로 감소가 되는 게 맞니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전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일단은 떠올려줘야 될 원소, 화학종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소듐입니다. 소듐은 1족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전자는 제거가 당연히 어렵죠.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놓여져 있던지 간에
1쪽이 무조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 꼭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D라고 했던 것은 알루미늄이었어요. 알루미늄에서 전자를 제거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알루미늄 전자를 제거해주게 되면 그것은 바로 마그네슘이 돼주겠고요. 바로 C라고 했던 것은 마그네슘이었어요. 그럼 마그네슘에서 전자 하나를 제거한 거니까 소듐의 전자 배치가 돼주겠죠. 항상 전자 하나 제거를 해서 그 다음 전자를 제거할 때는 그 제거가 되기 전에 바로 전자 배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간단하게 따져볼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따라서 D라고 했던 알루미늄의 2차 이온에너지는 바로 C라고 했었던 마그네슘의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도 당연히 그래서 클 수밖에 없겠고 소듐은 무조건 가장 큰 거고요. 따라서 니은번은 맞다. 풀으시면 되겠네요. 디귿번 정상 녹는 점에 대한 비교 질문을 줬네요. 이렇게 정상 녹는 점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이온 결합 화합물에 대한 비교가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볼 게 아니라 B라고 했던 원소는 양쪽이 동일하게 결합으로 주어져 있고요.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A라고 했었던 플로린 그리고 E라고 했던 클로린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B라고 했었던 소듐 양이온과의 결합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정상 녹는 점은 이온 결합의 세기하고 같다라고 경향성을 보면 되겠죠. 이온 결합의 세기가 우리가 세면 셀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정상 어느 점, 정상 녹는 점은 높다. 보편적 이런 경향성을 갖더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온 결정의 결정 형태는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말 없더라도 보편적으로 다 성립이 된다라고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온 결합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는 인자가 좀 필요하겠죠. 그건 전하의 곱에 우리가 비례가 돼주고 거리에는 반비례가 되는 거죠. 따라서 거리에는 반비례가 돼줘야 되므로 사이즈가 작은 쪽이 결합세기가 셀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사이즈가 더 작은 것은 F-R 사이즈가 더 작겠고요. 따라서 덕분에 정상 녹는 점에 대한 값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으므로 따라서 디귿번은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니은번 디귿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쉽죠? 3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 원쓰리 다이클로로 알렌의 구조의 식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웬만하면 사실은 구조식을 잘 주진 않는데 어쨌든 줬으니까 우리 준대로 바로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었던 클로린하고 우리가 수소에 대한 위치가 만약에 종이면에 그대로 같이 포함돼서 우리가 평면의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면 왜 이런 말이 가능하겠니?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탄소가 sp2 원성으로 우리가 세 방향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덕분에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sp2 원성의 탄소의 나머지 p 오비탈이라고 한다면 그 p 오비탈은 어느 방향으로 있겠니? 라고 했을 때 그 방향이 노란색으로 해보죠. 이 종이면의 앞뒤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탄소도 종이의 앞뒤로 p 오비탈이 있어서 팔결합을 구성할 수가 있겠고 그럼 그와 동시에 바로 이 나자리에 있었던 탄소는 종이면에 우리가 바로 같이 포함이 된 p 오비탈이 수직으로 위아래로 있어서 오른쪽으로도 우리가 바로 직교가 된 형태의 팔결합이 구성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그 덕분에 오른쪽으로 있는 바로 수소하고 클로린 같은 경우는 종이면에 그대로 같은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이면에 대해서 우리가 앞과 뒤로 수소는 마치 뒤쪽으로 그리고 클로린은 마치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줘서 우리가 그 구조가 입체성의 구조를 띠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 나로 표시가 되는 탄소들에 대한 질문들도 있을 테니까 같이 이어서 문제 풀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서 우리가 1번에서는 이 분자 구조는 극성 분자가 많으냐라고 했던 건데 아주 손쉽게는 나라고 했던 자리가 우리가 바로 카이럴 센터가 되줘요. 그 자리로 양쪽에 있었던 염소들을 그대로 같이 끌고 들어와서 입체 구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삼연체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염소 쪽으로 우리가 바로 전자가 잡아당겨지게 되므로 비대칭 분자가 돼주겠죠. 바로 비대칭 분자가 가장 핵심이죠. 그 구조 자체가 우리가 바로 비대칭 구조가 돼주기 때문에 따라서 극성 분자는 맞는 말이 돼주는 거죠. 항상 극성, 비극성 따져주는 건 대칭, 비대칭 따져준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번에서는 혼소 오비탈의 종류를 물어봤는데 가에서의 우리가 바로 탄소라고 했던 것은 이미 sp2 혼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나에서의 탄소라고 하는 건 양쪽 방으로만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sp 혼성이죠.
따라서 같다라고 하는 건 틀리게 되겠고요. 3번, 형식전환은 가에서의 탄소나 나에서의 탄소나 서로 다를 바가 없어요. 어차피 이런 경우에 우리가 결합에 대한 것들을 따지고 보게 되면 결합수가 결국은 4개씩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를 잃거나 얻은 게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에서나 나에서나 탄소의 형식전환은 같다. 0으로. 시그마 결합의 개수는 파이 결합의 개수의 2배가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시그마 결합의 개수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시그마 결합은 수소하고 염소하고 각각 결합하는데도 하나씩 있었고요. 탄소들 사이에도 각각 하나씩은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 개수는 6개가 돼주겠고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의 개수다라고 한다면 양쪽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2개예요. 따라서 우리가 2배가 아니라 3배라고 해줬어야 되는 거니까 4번도 틀렸고요. 5번에서는 결합전자쌍의 개수는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하고 같은 게 될 거니? 라고 했는데요. 결합전자쌍의 개수라고 한다면 위에서 지금 결합수 센 것이 그대로 우리한테는 결합전자쌍의 개수라고 얘기해 주면 될 겁니다. 따라서 결합전자쌍의 개수라고 한다면 결합전자쌍은 우리가 8쌍이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했던 거니까 롬페어를 따져보면 될 건데 롬페어는 어차피 염소들한테 밖에 없어요. 염소 하나당 3개씩 있기 때문에 3개씩 2배가 되는 거라서 우리가 6쌍이 있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같은 게 아니라 결합 쪽이 더 많은 거네요. 그렇죠? 차라리 누가 많다 적다라고 비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같다라고 했으니까 더 쉽게 틀렸다라고 하는 걸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리튬의 원자 오비탈로부터 만들어진 Li2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실은 보나 마나죠. 우리가 분자 오비탈에 관련된 문제들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도표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전자 배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아래쪽에 선택지 보면서 문제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상태 리튬이다라고 했다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오비탈, 우리가 분자 같은 보통 호모를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리튬 같으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걸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바닥 상태에서 우리가 ES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가 있죠. 그에 비해서 Li2라고 하게 되면 각각 원자과 전자 하나씩을 가지고 분자 오비탈을 만들게 됐을 때 그 만들게 되는 게 바로 시그마 ES 오비탈이 되주겠고 거기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차수라고 한다면 결합 오비탈에만 전자 2개 있으므로 1차가 되주겠죠. 근데 그에 대해서 양이온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시그마 ES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만 남게 된 셈이 되주겠고 따라서 차수는 우리가 0.5차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에 대한 질문으로 가서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번서처럼 Li2는 상자기성이냐? 말이 안 되겠죠? 결합성 오비탈에만 전자가 2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자기성이라고 말해줬어야 되겠고요. 니은번 결합차수는 Li2 플러스는 Li2보다도 작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0.5차 1차였으니까 맞다. 1차 이온화이즈는 리튬2가 바로 리튬 원자보다도 작은 게 맞니라고 했는데요. Li2는 결합성 오비탈인 바로 우리가 시그마 ES에서 전자를 제거를 해주게 되겠고요. 그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리튬 원자에서는 바로 ES 오비탈에서 전자를 제거를 해주게 되므로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데서 전자를 제거한다는 사실은 이온 에너지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리튬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틀리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번 하나만 맞다. 답은 니은번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쉽죠? 분자 오비탈 문제는 결코 그림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브롬이나 리튬 결정의 면신입방 단위세포를 구성하는 모든 이온의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단위세포 모서리의 길이는 A다라고 줬습니다. 별달리 리튬 양이온 혹은 브로민 음이온에 대한 반지름은 표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길이 관계를 가지고 뭔가 질문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리튬의 위치와 바로 브로민의 위치로부터 우리가 단위세포당 입자수 같은 내용들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가장 핵심은 바로 둘 다 면신입방의 단위세포를 구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결정적인 정보가 돼주겠죠. 보통 우리가 NaCl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문제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까 단하고 둘에 대한 원자량에 대한 정보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 아보가드로 수도 기호로 써놨네요. 이 말이면 거의 정해져 있는 수순인데요. 아마 밀도를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질량에 관련될 수 있는 원자량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따 문제 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업번 BR-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BR-의 개수는 12개가 되는 게 맞냐? 즉, 이 질문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바로 BR-에 대한 배열 형태가 누구니? 라고 하는 질문과 같겠죠? 바로 우리가 면시입방의 배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문제에서 이미 말을 해줬기 때문에 면시입방일 때 바로 최단 거리에 있는, 즉 최인접 배위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최인접 배위수가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최인접 배위수를 얘기했을 때 우리한테 리튬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선 최인접 배위가 되어 있는 BR-의 개수를 얘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수는 우리가 면시입방일 때는 12개. 이건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그것들이 전부 다 대각선 방향으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대각선 방향에 있는 개수들이 우리가 토탈 12개가 있더라. 암기해주는 게 좀 필요하겠고, 니은번 BR-의 배열에 형성된 사면체 구멍에 리튬 플러스가 채워진 구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서로 면시입방의 배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라고 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둘러싸줘요. 어느 자리로 둘러싸주는 거야? 라고 하면 바로 그 리튬 양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BR-의 배열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 배열이 바로 사면체가 아니라 바로 팔면체죠. 따라서 우리가 앞뒤, 위아래, 양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니은 번은 틀렸어. 디귿번에서는 LIBR의 밀도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밀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식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결정에서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세포 부피당 들어있는 바로 구성 입자의 질량이에요. 근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입자 한 개당 질량을 가지고 써줘야 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몰 질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1몰 해당되는 질량이 돼주겠고 진짜 입자 하나의 질량으로 바꿔주려고 하면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줘야 되겠죠. 물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건 단위세포당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다음같이 질량을 구하는 과정이 가장 복잡하게 주의점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피 나눠주는 건 똑같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식으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우리가 각각에 해당되는 몰 질량이 있었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각각의 우리가 바로 입자수라고 하는 부분이 면시입방이었기 때문에 각자 똑같이 4개씩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줬던 부분을 번분수 계산으로 아래쪽으로 내려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디귿번은 맞게 식을 쓴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답은 따라서 기억번, 디귿번.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은 표는 네온과 알곤의 기체 상태를 각각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있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우리가 해줘야 될 건 기승전 정해져 있죠. 바로 이상기체 상태론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각각에 대한 몰 질량도 20과 40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려주고 있네요. 뭐 체크는 해두도록 하죠. 몰 질량 알려줬었고 몰 질량은 네온이 20이고 그리고 알곤이 40이다. 막상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라고요? 비율로서 1대1로 작성해 주신 게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부피가 우리가 V 대 2V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들은 크게 정보들을 따로 준 건 없었고요. 밀도가 일단은 2D 대 D라고 줬어요. 밀도가 2배 차이가 난다라고 했네요. 근데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에 우리가 비례가 되는 거니까 부피에 대해서는 서로 반비례죠. 그러니까 2대 1로 반비례 관계 그대로 써져 있는데?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말은 중요한 힌트가 돼주겠죠. 바로 양쪽에 어떤 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가능하겠어요? 바로 질량이 돼주겠죠. 질량은 양쪽이 우리가 1대 1로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럼 질량 같은데 몰 질량 우리가 1대 2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누구에 대한 정보는 바로 몰수에 대한 정보는 그러면 몰수하고 몰 질량에 대한 곱이 질량과 같은 거니까 몰수는 그럼 우리가 2대 1로 가져가 주면 되겠구나. 가능하겠죠. 자, 거기다가 우리한테는 기체 원자의 평균 속력을 가지고 보여줬는데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루트에 몰 질량의 반비례가 되고 온도에는 비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력이 우리가 다음과 같이 네온이 알곤보다 2배나 빠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몰 질량이 2배가 작기 때문에 루트 2배만큼 빠른 건 맞아요. 그런데 루트 2배가 아니라 2배로 빠르다고 했으니까 그 말인즉슨 바로 온도도 그러면 2배가 높겠구나. 따라서 2배 거기다가 우리가 몰 질량이 2배만큼이 작아가 되는 거니까 루트 2배 루트 2배에서 우리가 2대 1인 거구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온도도 나왔고요. 부피도 이미 나와 있었고, 몰수 나와 있으니까 압력 관계는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압력에 대한 것은 부피의 반비례죠. 일단 나와 있었던 정보부터 먼저 부피가 우리가 1대 2였으니까 그러면 압력은 우리가 2대 1로 먼저 비율 관계를 판단해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몰수에 대한 것은 2대 1이었어요. 몰수가 우리가 2대 1이었으니까 몰수는 압력에 그대로 비례죠. 온도도 우리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온도도 2대 1이었으므로 그러면 8대 1이 돼주는 거니까 나라고 했던 그 압력은 바로 우리가 8P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빈칸도 모두 채워줬었고요. 기본적인 비율 관계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확인해 봤네요.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질문은 어떤 것들을 주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자. 기업번 가에서는 2T가 많으냐, 나에서는 8P가 많으냐, 기업번, 니은번 모두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디귿번에서는 기체 원자 사이의 평균 거리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평균 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변수는 결국 부피당 개수가 좀 필요하겠죠. 단위 부피당 개수가 많다라고 하면 많을수록 우리가 입자수는 거리는 우리가 짧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단위 부피당 입자수요. 이 값이 우리가 클수록 거리는 짧다. 그럼 입자수를 따져봤던 것은 네온이 2개였었고 알곤이 하나였었고, 그리고 부피라고 한다면 부피가 오른쪽에 바로 그렇죠. 오른쪽에 알곤이 2였고요. 그리고 바로 네온은 1이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비율에 대한 값이 큰 것은 네온 쪽이 더 큰 거네요. 네온 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거리는 더 짧겠구나 라고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네온이 알곤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쉽죠?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온도 T에서 그림 가는 용매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 반투막 등장하는 순간에 우리는 삼투압을 떠올려줘야 되겠죠. 유리관에서 몰롱도 C1인 포도당 수용액과 압력 P0가 가해진 몰롱도 C2의 포도당 수용액이 같은 높이로 평형을 이룬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자, 그럼 여기서 높이가 같도록 눌러준 외부 압력 P0는 삼투압에 대한 의미가 돼주겠죠. 자, 그리고 나에서는 가해진 그 P0를 제거한 후에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그림에 대한 상황들은 이제 좀 파악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양쪽에 서로 포도당 수용액이 들어있는데 농도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분명히 용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되니 라고 하면 용매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해요. 즉 그래서 우리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용매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현상이 삼투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과 같이 높이가 같아지도록 외부에서 눌러준 압력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삼투압이다라고 하게 될 압력에 대한 것은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 라고 하면 양쪽의 수액의 농도차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2에서 우리가 C1만큼을 빼준 농도차만큼의 우리가 삼투압이 만들어지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더 용매가 이동이 돼주면 당연히 C2 쪽으로 올라올 건데 그걸 눌러주고 있었던 거니까 당연히 C2가 C1보다는 우리가 농도가 높았던 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에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라고 주고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 높이차 H만큼의 바로 삼투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용매가 이동을 해와서 더 이상 변화가 없어질 때까지의 높이를 측정한 걸 통해서 삼투압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에서의 삼투압을 우리가 파이 프라임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 값은 그러면 우리가 밀도 로 곱하기 우리가 중력 가속도 G 곱하기 H로서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데, 이때는 어쨌든 용매가 이동이 된 이후에요. 따라서 그러면 그 삼투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있었던 삼투압보다도 농도차가 줄었기 때문에, 농도차가 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따라서 바로 P0보다는 즉 가에서의 삼투압보다는 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으로 아래쪽에 질문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기업번에서는 C2라고 했던 농도는 C1에다가 플러스 RT P0를 쓸 수 있겠는가 라고 했어요. 즉 다시 해서 RT 값으로 양변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C1을 좌변으로 이항시켜만 주면 되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썼던 삼투압에 해당되는 식으로부터 우리가 기업번은 맞다라고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니은번에서 나에서 양쪽 용액의 농도는 같다. 일단 이거는 안 돼요.
왜 그러니라고 하면 만약에 농도가 같잖아요. 그럼 높이차만큼의 압력이 생기는 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당부를 드리기도 했던 거지만 드디어 시험지에 나왔던 거죠. 바로 용매가 이동을 하더라도 그 덕분에 그래서 C1은 프라임이 되면서 농도가 좀 높아졌겠죠. C2는 용매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프라임이 되면서 농도가 좀 줄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C2의 농도가 C1 쪽보다는 높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높이차만큼의 삼투압과 연결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바로 삼투압이다라고 하게 될 그 높이차 때문에 만들어지게 될 바로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농도차 덕분에 우리가 분명히 용매인 물이 이동을 하면서 반토막을 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기둥만큼에 해당되는 그 압력과 바로 수압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같은 거지 농도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P0는 그러면 로 곱하기 G 곱하기 H보다도 크더라. 앞서 당부드렸던 부분이었죠. 농도차가 줄었기 때문에 높이차에서 만들어진 삼투압보다는 크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답은 디귿번. 문제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개념상으로는 좀 이해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더 주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 괜찮은 문항인데 그대로 다시 반복되니 좀 어려운 한 번 정도는 대신 출제가 될 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거니까 복습은 다시 한번 제대로 당부드립니다. 답은 기업번, 디귿번.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반응물 A에서 C가 각각 생성물 X에서 Z를 생성하는 반응 가에서 다에 대한 반응식이다 라고 주고 있고요. K1에서 K3는 속도 상수라고 줬고 각각 0차, 1차, 2차 중에서 하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지 않은 이상은 차수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왜냐면 단일 단계 반응이라는 말도 따로 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각각의 반응물의 농도를 1몰 농도인 상태에서 시작하여 주어진 값에 도달할 때까지의 반응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처음에 그 1몰 농도에서 우리가 0.5몰 농도에 도달하게 된 시간이 처음에 1초였었고 반응가에서는 그 다음에 0.25몰 농도까지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이 1.5초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걸렸던 시간이 1초이고 그 다음 0.5초가 추가로 더 걸린 셈이 돼주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따라서 우리가 1몰 농도로부터 그러면 가에서는 그 농도가 반응물의 농도가 1몰 농도로부터 0.5몰 농도까지 도달하는 데 걸렸던 그 시간이 반응가에서는 1초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걸렸던 시간, 즉 0.5에서 0.25까지 다시 절반을 줄 때 걸린 시간이 0.5초만큼이 소모가 됐었고 나에서는 처음에도 1초였었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1초가 걸려서 토탈 2초가 걸렸었고 처음에는 반응 다에서는 0.5초가 걸렸던 셈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1초가 걸려서 즉 2배로 걸려서 토탈은 1.5초가 필요했어 라고 했던 거죠. 따라서 갈수록 우리가 반응 가에서는 반감기가 우리가 절반씩 줄어들게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0차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고요. 반감기가 일정한 거죠. 우리가 일정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1차가 돼주겠고요. 마찬가지로 반감기가 그런데 2배씩 증가를 해주게 된다라고 했던 것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2차라고 읽어줄 수가 있겠네요. 물론 반감기 정보들까지 같이 연결하게 되면 속도상수도 구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질문을 주는지 아닌지 가서 확인해보고 문제도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반응가와 반응나의 초기 반응 속도는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할까 싶어요. 자, 왜냐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써보는 게 좀 필요할 텐데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상수 곱하기 반응물의 농도의 m차가 돼주겠죠. 가라고 했던 것은 0차였기 때문에 속도상수 k만 와주면 그만이 되겠고요. 나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속도상수 k에다가 반응물 농도가 1몰 농도였기 때문에 1몰 농도의 1차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물론 가는 1몰 농도의 0차가 돼주겠고요. 자, 그러면 반감기가 가에서는 1초였기 때문에 그 1초라고 하는 정보로부터 속도상수를 구해줄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감기 1초는 속도상수분의 1 곱하기 2분의 초기 농도가 되주므로 속도상수는 2분의 1이 되줘요. 따라서 우리가 가에서의 반속도는 2분의 1. 그럼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속도상수를 구해주는 건 반감기로부터 구해주면 될 건데 반감기는 똑같이 1초였었고요. 다만 그게 속도상수 k분의 1 곱하기 ln2가 됐던 거니까 바로 ln2가 약 0.7 정도 되므로 0.7이 곧 k값이 돼주겠죠. 따라서 이 속도는 0.7이다 라고 하는 것이므로 같다라고 하는 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좀 필요했었어요. K3라고 했었던 바로 다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를 물어봤던 셈이 되주겠고,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최초 반감기가 우리한테는 0.5초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우리가 그러면 속도 상수 분의 1 곱하기 바로 초기 농도 분의 1이 돼주겠고요. 속도 상수하고 0.5하고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따라서 K 값의 크기는 우리가 2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니은번은 맞다. 디귿번, 다반응에서 반응 시간이 2초일 때 그때 반응물의 농도는 0.2몰 농도이더라 라고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맞을까 싶은 건데요. 글쎄요, 뭐 2초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2초일 때를 가지고 아예 넣어서 계산해 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속도 상수 이미 다 구해줬으니까. 자, 적분형 속도식에다가 넣어보게 되면 A의 나중 농도다라고 할 그 값은 그러면 속도 상수가 2였죠. 2 곱하기 우리가 2초가 돼주겠고 플러스 초기 농도분의 1이 돼주겠죠. 초기 농도는 1몰 농도 줬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값은 따라서 합이 5가 돼주겠네요. 5라고 했던 건 역수가 5가 됐던 거니까 서로 양쪽을 뒤집어 주게 되면 맞네요. 0.2몰 농도가. 그렇죠? 따라서 디귿번도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번 디귿번.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반응에 대해서 제한된 반응 메커니즘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첫 번째 단계도 두 번째 단계도 다 빠르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대신 세 번째 단계가 우리가 느리다라고 주어져 있었던 거니까 느리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한테는 속도 결정 단계가 돼주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체 반응에 대한 속도식을 썼을 때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도 우리가 A에 대해서도 M차, B에 대해서도 M차라고 할 텐데 그 차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D에 대해서 1차, E에 대해서 1차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물론 그 D하고 E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 반응식에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D하고 E라고 하는 것들은 다 바로 중간체가 되므로 그 중간체들을 소거시켜 주도록 우리가 속도식을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풀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써주면 더 좋을 거니? 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A의 농도의 1차인 것과 A의 농도가 1차인 것에 대한 곱은 결국 우리가 정반응 속도 상수랑 그 다음에 역반응의 속도 상수를 D에다가 곱한 것과 같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D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넘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쓰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반응 화살표가 일종의 등식 관계라고 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계에서도 A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1차 그리고 B에 대해서도 우리가 1차 그리고 정반응 속도 상수 곱은 역반응 속도 상수 곱 곱하기 생성물의 농도도 계수가 1이니까 1차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속도가 양쪽이 우리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평형 상태를 얘기하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의 풀이 요령이다라고 한다면 단계 1과 2의 좌변과 우변에 대해서 각각의 서로 곱으로 써준 것도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D하고 E에 대해서 각각 1차에 대한 곱이 우변에 남겠고요. 좌변에는 A가 그대로 우리가 하나, 둘, 세 개가 되겠고 B가 하나가 있겠죠. 덕분에 그래서 우리가 전체 반응에 대한 속도식을 가지고 얘기해 주자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전체 반응에 대한 속도식은 속도상수 A에 대해서 M차라고 하는 게 우리가 3차 그리고 B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1차라고 말해줄 수 있겠구나 로 연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속도상수도 K1, K-1, K2, K-2로 다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연결해서 우리가 전부 다 작성해 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물론 이 세 번째 단계라고 했다면 이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여기가 K3였겠죠. 마이너스 K3가 되겠고요.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맞게 갖다 써보도록 할게요. 전체 반응에 대한 결국 속도상수 K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면 곱이 되주면서 좌우변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K-1과 K-2는 우변에 있었던 거잖아요. 좌변으로 그대로 이항식에서 나눠서 그대로 대입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전체 반응에 대한 속도상수 K는 속도 결정 단계 세 번째에다가 곱하기 D하고 E가 중간치였기 때문에 소거시켜주기 위해서 들어왔던 값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K1 곱하기 K2 나누기 K-1, K-2라고 작성해주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겠네요. 자, 사전평형 근사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었고 그 내용에 관련된 질문들 어떤 식으로 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전체에 대해서 바로 단계 1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는 서로 같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평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두 번째, 단계 3에서는 이분자 반응이 맞는 거냐라고 했는데 이분자 반응이 맞죠. D에서도 우리가 개수가 1이었고 2에 대해서도 개수가 1이었거든요. 각각의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1 플러스 1이 되므로 이분자 반응은 맞는 말이다. 중간차의 개수는 두 가지가 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했는데 위에서 보게 되면 중간차로 생성이 됐던 것들도 마찬가지로 D하고 2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개수는 두 개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 되겠고요. 전체 반응에 대한 차수라고 하는 건 2차가 안 되겠죠. 바로 4차라고 말을 해줬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전체 반응에 대한 속도상수 K라고 했던 것은 K1, 2, 3 곱이고 옆반의 속도상수 두 가지로 나눠준 것. 확인 다 된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반응 가와나의 표준 반응 자유에너지 델타 H노트를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 반응 가와나에 있어서의 델타 H노트와 델타 S노트에 대한 부호는 판단이 가능하겠죠. 왜냐라고 하면 기본적인 식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라고 한 겁니다. 특히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정의에 해당되는 식 델타 H노트 빼기 T 델타 S노트를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y절편이 우리가 바로 델타 H노트 마이너스의 델타 S노트가 기울기가 되주겠죠. 따라서 반응가 같은 경우는 y절편이 양수값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델타 H노트를 판단해 주자라고 한다면 반응가는 플러스 값이 돼주겠고 반응가는 음수값이 돼주겠죠. 그리고 반응가에 있어서의 기울기는 음의 기울기예요. 음의 기울기가 되다 보니까 바로 델타 S노트에 대한 부호를 판단해 주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플러스 값이 돼주겠고 마찬가지로 반응나에 대한 건 양의 기울기가 돼주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물론 그리고 온도가 T2라고 했을 때는 둘에 대한 델타 H노트가 같다라고 하는 것도 묻고 있고 온도가 T3, T1일 때는 각각의 델타 H노트 값이 0인 것도 제시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반응가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점선으로 했던 반응가는 온도가 T3일 때 높은 온도에서 델타 H노트가 0이었어요. 따라서 바로 델타 H노트가 0이다라고 하는 정보로부터는 반응가에 대한 델타 H노트 빼기 T3의 델타 S노트 가에 해당되는 값이 0이 되므로 이 온도로부터 우리가 델타 S노트를 구해줄 수도 있겠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온도 T1을 통해서는 델타 H노트 반응나에 대한 값 빼기 온도 T1 곱하기 델타 S노트 반응나에 대한 값도 0이다라고 하는 것을 y값이 0일 때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읽어줄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온도가 T2일 때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 겁니다. 따라서 온도가 T2라고 했을 때 등식 관계로 쓰는 것도 한 번 더 고민해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질문들이 어떤 게 가능한 건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가서 봅니다. 기억에 대해서는 반응가에 델타 S노트에 대한 걸 가지고 묻고 있고요. 이걸 A값과 온도 T3와 T1을 이용해서 묻고 있다라고 하네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요. 델타 S노트를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A값을 활용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즉, 반응가에 대한 거니까 한 번만 더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반응가에 대한 델타 H노트가 있겠죠? 그리고 빼기 온도가 T1일 때 델타 S노트 우리가 바로 가에 대한 값은 델타 H노트 값이 A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로부터 델타 S노트를 뽑아내주자 라고 했던 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주게 되건 아래에서 위를 빼주게 되건 어쩌든 뭐 빼주게 되면 어쨌든 델타 H노트 값이 지워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좌변은 위에서 아래를 그냥 빼버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덕분에 우리는 T3 빼기 T1 곱하기 델타 S노트 간대 가는 양 지우도록 할게요. 이 값은 AR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나눠준 값으로 우리가 써줬니?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단위가 다만 킬로줄 단위가 되다 보니까 10의 세제곱으로 우리가 킬로줄 단위를 표현을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억번은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니은번에서는 반응나의 델타 S노트와 델타 H노트에 대한 비율 관계를 물어본 건데 그 내용은 앞서서 우리가 식으로 한번 쓰게 되면서 기억번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식으로 하나를 나타내 준 것처럼 니은번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가 반응나에 대한 것을 델타 H노트 값이 0이 될 때를 가지고 한번 써보게 된 거고요. 그러면 덕분에 온도 T1이라고 하는 온도를 좌변 넘겨주고
델타 S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든지 구해줄 수가 있겠죠. 니은번도 맞는 말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고, 마지막 디귿번, 온도 T2에서는 반응가와 반응나의 평형상수가 같은 거냐 라고 했는데, 평형상수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델타 G너트 값이 일단은 우리가 서로 같다는 맞겠죠. 같다라고 하게 되면 델타 G너트 값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마이너스 RT 평형상수 ln K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즉 우리가 R 값은 어차피 상수가 돼주겠고요. 온도 T가 서로 우리가 T2로 같다라고 했으니 이것도 같은 정보가 되겠고, 그럼 델타 G너트 같다라고 하는 건 평형상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도 말해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평형상수는 같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는 온도와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A 기체의 압력이 P 초기인 초기 상태로부터 A가 B하고 C로 분해가 되는 반응이 진행되어 전체 압력이 P 평균인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 준 것이고, 뭐 굳이 왜?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나는 400켈빈과 800켈빈에서 그림 가의 과정에 P 초기 압력에 따른 전체 압력, 즉 평형 상태의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고 있네요. 자, 그럼 결국 우리한테는 그림 나를 가지고 풀어라고 줬던 셈이 돼주겠죠. 자, 그랬을 때 보면 P 초기 압력, 즉 A의 초기 압력이 0.5기압으로 들어있을 때 800켈빈에서는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 그 압력이 A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주라고 줬던 셈이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보니까 그럼 만약에 1.5기압으로 넣어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로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될 전체 압력은 2기압이야 라고 0.5기압이 늘어난 걸 얘기해 줬던 셈이 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400켈빈일 때는 우리한테 1.2기압을 넣어줘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게 1.4기압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럼 각각의 우리가 온도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했을 때 A, B, C에 대한 압력들을 제시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반응식이 있기도 한 거니까요. 여기다 바로 써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먼저 800켈빈 때를 가지고 보여줬던 정보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800켈빈일 때 처음의 압력이 1.5기압인데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0.5기압이 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1.5기압에서 개수비가 다 1대1 대 1인 거니까 0.5기압이 줄었어. 그러면 얘는 1기압이 되겠죠. 그러면 덕분에 B는 0.5기압이 늘었겠지. C도 똑같이 개수비로 0.5기압이 늘었겠지. 왜? 부피도 같고 온도 800켈빈 일정하니까요. 그래서 토탈 2기압이 되어 있겠고 이로부터 평형상수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같은 맥락으로 0.5기압이다 라고 한 걸 가지고도 말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막상은요, 뭐 기울기를 가지고 마치 얘기를 하듯이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3배가 작아진 거 가지고 얘기해주면 얼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린 조금 더 화학스럽게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이로부터 평형상수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KP 값은 덕분에 얼마라고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 1분의 0.5의 제곱이죠. 즉 4분의 1입니다. 자, 이 값은 누구하고도 같겠니? 라고 했을 때 0.5기압으로부터 X기압만큼 준다라고 하면 그 X기압만큼이 각각 늘어서 우리가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그러면 우리가 0.5기압 빼기 X분의 X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 풀어주면 X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 그 값으로부터 전체 압력 A를 구해줄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4X제곱은 좌변으로 이항시켜주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0.5가 돼주겠고요. 그러면 좌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0.5가 되겠고 이 값이 0인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가능하겠네요. 야, 이런 거 2차 방정식 푸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4x, x라고 한다면 그러면 0.5를 써주고 1을 써주게 되면 0.5의 곱은 4고 곱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2에서 1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빼기가 되고 플러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방정식 풀어줄 수가 있겠죠. x값은 4분의 1이 나와주게 되겠네요. 즉 0.25기압이 준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0.5기압에서 0.25기압이 줄었으니까
덕분에 똑같은 800켈빈의 조건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다음과 같이 0.25기압이 돼서 평형상태에 도달한 거고요. 0.25기압이 늘었고요. 0.25기압이 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평형상수를 만족을 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체 압력 A라고 했던 것은 그러면 바로 얼마? 0.75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400켈빈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겠죠. 400켈빈 때 전체 압력이 1.2기압이었고 평형상태가 1.4기압이었어요. 0.2기압 늘었죠. 0.2기압 줄었기 때문에 A는 1기압, B는 0.2기압, C도 똑같이 0.2기압이 늘어서 평형상태에 도달. 그러면 우리가 400켈빈 때도 평형상수 값은 온도가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평형상수는 서로 다를 텐데 1분의 0.2의 제곱이 돼주겠죠. 따라서 우리가 0.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0.04가 돼줘서 평형상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온도가 증가되니까 평형상수가 증가된 셈이 되겠구나 라고 풀어줄 수가 있겠고요. 이 말은 우리가 바로 정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0보다 큰 흡열 반응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연이어서 생각을 해줄 수는 있겠죠. 자, 이제 질문으로 가서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나오죠. 1번. 즉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그러면 덕분에 평형상수가 증가를 하게 된 거죠. 따라서 평형상수 증가했기 때문에 정반응 흡열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 1번은 맞는 말. 2번 800켈빈에서의 KP는 K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800켈빈이든 400켈빈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관계된 식은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KP는 KC 곱하기 RT에다가 델타 NG승, 즉 기체상 입자수 변화를 가지고 적용시켜주면 되겠고 그 값이 우리한테는 바로 입자수가 증가되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KC에다가 RT 값만큼 즉 1보다 큰 값을 곱해야지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KP는 KC보다 크다 맞는 말. 800켈빈에서 평형상수 값은 아까 이미 4분의 1 구해줬으니까 3번도 맞는 말. A 값은 0.75도 맞는 말. 5번에서는 델타 G노트 값을 비교로 물어봤어요. 400켈빈 때랑 800켈빈 때를 가지고요. 온도가 증가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 이런 얘기를 질문 주고 있는 건데요. 이때는요. 온도 저성을 물어보게 된 거니까 델타 G노트는 델타 H노트 빼기 T델타 S노트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기체상의 입자수가 증가되는 반응인 거니까 델타 S노트에 보는 플러스 값이에요. 따라서 온도를 더 증가시켜주게 되면 빼주는 값이 커지죠. 따라서 800켈빈일 때가 400켈빈일 때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데 크다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맞겠죠. 물론 이미 앞에 1번에서부터 4번이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 5번은 틀렸다라고 풀어주시면 간단하게 풀어갈 수 있겠고요. 물론 위에서 우리가 미지수에 대한 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정석대로 좀 풀어가긴 했었지만 실은 답을 빠르게 찾는 부분은 입자수 증가 감소를 통해서도 1번이라든지 5번은 쉽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었다. 1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98켈빈에서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인 주석, 100주석이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인 안정한 원소인가 봐요. 그리고 안정한 원소인 염소기체 분자로부터 SnCl4 기체상이 형성되는 과정과 표준 반응 엔탈피를 나타냈다라고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안정한 원소인 100주석과 염소기체 분자로부터 델타 H노트 1을 이용해주면 SnCl2 고체상인 물질이 만들어지겠고 그 염화주석에다가 Cl2를 한 번 더 붙여주면 SnCl4 액체상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증발시켜주게 되면 위에서 얘기했던 바로 염화순 기체상 4가짜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걸 모식도로 보여줬네요. 자, 그리고 이것 외에도 아래쪽에다가는 반응 엔탈피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데 결합 엔탈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로 표에서는 회주석에 대한 정보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회주석이다라고 하는 건 백주석과는 다른 거니까 분명히 풀어보라고 얘기를 주겠죠. 자, 이런 내용들 어떤 식으로 질문 주는지 보고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에서는 SnCl4 액체상, 기체상까지는 아니고 액체상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물어봤는데 그 과정을 위에 그림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죠.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어지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문제 풀 때 우리가 왔다 갔다는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기업번에 대한 질문은 우리한테 SnCl4 액체상이 만들어질 때의 표준 생성 엔탈피예요. 그러면 결국 그건 안정한 원소가 돼주는 백주석과 그리고 염소기체 분자가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와야 되겠죠.
또 하나가 들어와 줘서 그 결과로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기억번에서에 대한 질문은 델타 H 너트 1과 바로 델타 H 너트 2를 더해주면 구할 수 있도록 물어본 거니까 기억번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 500kJ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니은번 바로 이어서 또 보도록 할게요. 니은번에서는 질문이 어떤지 확인해 보고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니은번에서는 회주석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물어봤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자, 위에 주어져 있는 회주석과 관련되어 있는 생성물은 SnCl2 염화주석 고체상입니다. 이때 바로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323kJ라고 줬어요. 자, 이걸 적절히 활용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즉, 우리한테 질문에 대한 명제를 일단 먼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주석이 우리가 바로 고체상의 100주석으로부터 우리가 원했던 명제는 분명히 회주석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질 때의 반응 엔탈피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이에 해당되는 반응 엔탈피를 물어볼 건데, 이 둘 모두 다가 공통적으로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물질로서는 SnCl2라고 하는 염화주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100주석으로부터 만들어질 때가 얼마였니? 라고 줬냐면 이 값은 마이너스 325kJ이라고 준 거고요. 회주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은 표에다가 마이너스 323이라고 준 거죠. 자,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했던 게 뭐였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0주석으로부터 회주석이 만들어진 게 필요하죠. 그러면 염화주석을 거쳐서 넘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볼을 반대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 그대로 마이너스 325 더하기 플러스 323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kJ. 따라서 니은번은 틀렸고 기억번 하나가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가에 대한 것은 100주석으로부터 기체상으로 승화할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기체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또 한 가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직 활용하지 않은 것 중에 두 가지나 있죠. 두 가지가 뭐였니? 라고 하면 위에 주어져 있던 바로 결합 엔탈피 값들이었어요. 이걸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답을 구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해당되는 것들 가지고 연관지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SnCl4 기체상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제시를 보여줬어요. 결합 엔탈피 값으로서. 자,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시작이 사실 안정화 원소 100주석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Cl2 기체 분자로부터 시작을 해줘서 그 결과로서 우리한테는 SnCl4라고 하는 기체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에 반응 엔탈피를 뭐라고 줬냐면 1번과 2번과 3번을 다 따라가면 되겠죠. 마지막에 우리가 증발하는 것까지. 그러면 아까 나와 있었던 마이너스 510kJ에다가 승화되는 과정, 우리가 증발되는 과정으로 플러스 40kJ이 있었기 때문에 다 더해주게 되면 그 값은 다름이 아니라 마이너스 470kJ이 돼주겠죠. 근데 이 값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결합 엔탈피를 활용할 수도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SnCl4를 우리가 전부 다 쪼개가지고 누구로 만들어주는 게 표에 있었니? 라고 하면 주석에 우리가 바로 기체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었고 바로 4개 실 기체 원자로 만들어줄 때가 그게 1250kJ라고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염소 기체를 우리가 쪼개주게 되는 게 240이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다가 개수가 2예요. 개수가 2배가 돼주는 거니까 그러면 2배가 돼주는 것만 더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한테 질문이 바로 고체상에서 기체상이 만들어질 때의 반응 엔탈피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해준 결과가 마이너스 470이라고 쓰고 계산만 가져가주면 되겠지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70kJ에 대한 값은 다시 한번 옮겨 적으면 x 더하기 240의 2배니까 480이 돼주겠고 여기서 결정적인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가지고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결합 엔탈피의 전체 합이 돼주는 1250에서 반대로 바꿔줘야겠죠. 마이너스 1250kJ로 바꿔주면 되겠고 그러면 x값이 과연 300이 맞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물음표잖아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건요. 300 넣어가지고 계산을 아예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780이죠. 780을 그대로 우리가 더해주게 되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470으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막 이항시켜가지고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디귿번도 맞더라. 답은 따라서 기억번,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쉽죠?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98켈빈에서 벤젠, 산소, 이산화탄소, 물에
열화학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나 주어져 있는 정보가 델타 제프 너트라고 하는 표준 생성 잔여지를 주고 있고요. 그러면 거의 좀 정해져 있죠. 연소 반응이다라고 하는 게 좀 떠오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표준 몰 에너지로서는 바로 엔트로피를 줬네요. 그렇죠? 그러면 엔트로피를 가지고 우리가 이 반응에 대한 델타 H 노트를 구할 수가 있겠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델타 H 노트가 되겠죠. 그럼 연소 반응에 대한 일종의 델타 H 노트를 구하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래쪽에 지문이 무엇이 있는지 보고 이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298Kelvin에서 1몰의 액체 벤젠이 완전 연소하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를 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이 반응에 대한 표준 반응 잔여지의 델타 G노트를 일단 먼저 구해주세요. 당연한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표준 반응 엔트로피도 구해주세요. 당연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반응 엔탈피에 대한 부분은 반응 엔탈피하고 바로 델타 E노트 내부 에너지 변화의 차이값을 계산으로 써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예상 외가 되는 건 디귿번 정도가 되긴 하겠네요. 델타 H노트까지 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구하는 것보다는 그걸 델타 E노트하고 비교하는 정도로만 물어보고 말았어요. 일단은 1몰의 액체 벤젠에 대한 연소 반응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연소 반응식 작성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탄소가 6개짜리인 벤젠, 수소가 6개짜리인 벤젠이죠. 액체상이 우리가 바로 산소랑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로서는 당연히 CO2가 6몰의 CO2가 기체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고, 바로 수소가 6개였기 때문에 물 분자는 3개가 만들어진다라고 줘야 되겠죠. 그리고 산소가 생성물 쪽이 12, 그리고 뒤에 3개까지 15가 되주므로 개수는 2분의 15라고 계산을 가져가 주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델타 G노트부터 먼저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번을 풀기 위해서는 각각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표준 생성 깁스 잔여지가 좀 필요하겠죠. CO2에 대한 것은 마이너스 400으로 줬었고, 그리고 물에 대한 것은 마이너스 240으로 줬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수가 있으니까 6, 각각의 개수가 있으니까 3만큼 해서 생성물 다 더해 주시고, 그리고 반응물에 대한 바로 벤젠은 120으로 줬었네요. 따라서 120을 우리가 빼주면 되겠죠. 반응물에서 생성물에서 반응물과를 빼준다. 따라서 바로 마이너스 2400이 돼주겠고 3배가 돼준 거니까요. 마이너스 720이 돼주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2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840이 돼주기 때문에 다 더해준 건 마이너스 3240은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계산 과정만 살짝 써본 거니까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죠. 기억번은 맞다. 니은번 표준 반응 엔트로피에 대한 부분도 실은 계산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엔 색깔만 좀 구별해 보도록 하죠. 니은번. 자, CO2는 21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물은 70이라고 엔트로피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표준 몰 엔트로피가 벤젠에 대한 것은 170, 그리고 산소 기체에 대한 것은 200으로 주어져 있었네요. 자, 이걸 가지고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던 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가 우리가 6이었으니까 개수가 3이었으니까 더해 주시고, 그리고 생성물의 바로 엔트로피 값의 합에다가 반응물의 엔트로피 값 2분의 바로 15가 돼주겠죠? 더하기 바로 곱하기 개수 1인 것 그대로 더해서 우리가 빼준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뒤쪽에는 6배가 된 거니까 1260이 돼주겠고 더하기 210이고 바로 앞에는 서로 지웠으니까 빼기 1500으로 계산이 돼주겠고 빼기 1500이다. 그 다음에 바로 마이너스 170으로 계산이 돼주겠고 마이너스 170하고는 먼저 지워서 생각해보면 40이 돼주겠고요. 40하고 1260 더해주면 1300인 거죠. 1300 더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200은 맞겠네요. 계산만 조금 걸리는 거지 뭐 막상은 식만 제대로 쓰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마지막에 우리가 델타 H노트랑 델타 E노트의 관계다라고 하게 될 부분은 상관관계식을 물어본 셈이 돼주겠죠. 바로 델타 H노트는 델타 E노트 내부 에너지 변화 플러스 델타 NG RT라고 하는 관계식을 물어본 질문이 돼주겠고요. 이 값은 그러면 둘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겠니? 라고 했죠. 내부 에너지는 표준 반응 엔탈피보다 우리가 바로 얼마만큼 델타 NG RT만큼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입자수 변화를 보게 되면 액체상이 1몰이 반응하고 기체상이 2분의 15, 즉
우리가 7.5몰이 반응을 해서 그 결과로 CO2가 6몰이 만들어지고 액체상 3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2분의 15와 6의 차이가 돼주는 거니까 델타 NG 값은 생성물에서의 바로 입자수 변화에서 반응물의 입자수 변화를 빼준 것이므로 입자수가 감소가 되는 반응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델타 NG RT에 대한 것만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 1.5몰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R값은 당연히 8.314 J/몰켈빈 써주고요. 온도는 298켈빈 있었고요. 즉 이만큼을 우리가 빼주면 같다라고 했던 것이니 말 그대로 델타 이너트다라고 하는 것은 델타 H 너트보다도 다음과 같이 1.5 곱하기 8.314 곱하기 298켈빈에 해당되는 양만큼 더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는 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므로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답은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라고 해석해주면 끝나겠네요. 어려웠던 내용들은 아니고요. 계산해서 산수만 시간을 좀 많이 빼앗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용액 가나다에 대한 바로 산은 HX, HY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가나다로 보여주고 있고요. 초기 농도가 0.1 몰농도이고 산 해리도가 0.01, 0.005 이런 식으로 주고 있네요. 일단은 산 해리도라고 하는 게 그대로 1이 아니라 1보다 훨씬 작은 숫자가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약산이다라고 하는 말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산 해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식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기 농도분의 해리가 된 농도의 비가 돼주는 거니까 초기 농도분의 산 해리 상수의 루트로서도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떠올려 주셔야 되겠고요. 그 양쪽에 제곱해주고 초기 농도를 고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산 해리 상수도 구해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산 해리 상수를 구해보게 되면 제곱해주면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주겠죠. 거기다가 초기 농도 0.1을 고분해주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돼주겠죠. 다시 한번 0.005가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일단 양쪽 제곱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5의 제곱이 돼주겠고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돼주겠죠. 제곱해줬으니까. 근데 분모에 있었던 0.1을 이항시켜서 곱으로 써준 거니까 0.2가 곱이 돼주므로 마이너스 7제곱으로 해주고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25에다가 우리가 2 따라서 우리가 50이 돼주겠죠. 따라서 이 값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적어도 우리가 평형상수 값이 누가 더 크니라고 했을 때는 위쪽에 있었던 hx의 평형상수 값이 좀 더 큰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초기 농도를 10배를 줄여줬어요. 10배를 줄여주게 되면 그 덕분에 산 해리도는 몇 배나 달라지겠니? 라고 하는 건데 10배만 가지고서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10배가 산 해리도가 커진다던가 이런 건 없겠죠. A 값은 적어도 뭐라고 얘기해 줄 거야? 라고 하면 0.005 곱하기 루트 10배만큼 커진다라고 해줘야겠죠. 왜냐면 분모만 10배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정도로는 값은 얘기해 줄 수도 있겠다. 자, 질문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억번에서는 용액 가에서의 pH가 3이 되는 게 맞니? 라고 했어요. 3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 물론 산해리 상수 구해준 걸 가지고 다시 거꾸로 계산하는 것도 좋을 수는 있을 텐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온화도 알파 값이 0.01인 거니까 초기 농도가 0.1분의 x-로 그의 약산에 대한 짜감기에 대한 농도의 비로 써도 좋겠지만 H 플러스의 농도를 써도 무관하겠죠. 따라서 0.01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산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항시켜 곱이 되주므로 0.001 몰농도. 따라서 pH는 3은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기억번은 맞다. 니은번 산해리 상수 K는 HX가 HY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안 맞겠죠? 10의 5제곱이 더 큰 거잖아요. 따라서 HX가 HY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은 0.05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이보다는 작다라고 하셔야 돼요. 아무리 커지더라도. 따라서 니은번, 디귿번 틀렸으니까 답은 기억번 풀어주시면 되겠죠. 4년기 문제 너무 쉬웠죠? 1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5도씨에서 수용액의 pH에 따른 인산의 해리를 각각의 인산과 그 다음에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수소 이온과 인산 이온의 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줬습니다. 자, 그래서 쭉 가서 보게 되면 pH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분율들이 교차하게 되는 지점들을 볼 수가 있을 건데, 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질문 주고 있는지 아래쪽에 가서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의 약산과 그 짜감기들이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지점들이
보여주게 되는 정보들은 바로 pKa 값들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 되겠죠. 이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고 줬던 셈이 될 거예요. 100ml의 0.1몰 농도 인산 수용액에 0.1몰 농도의 NaOH 수용액 Vml를 가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평상태의 농도를 비교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셈이 될 것 같네요. 자, 문제 가서 보도록 하죠. 부피를 만약에 130ml를 첨가했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100ml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농도가 서로 똑같아요. 인산도 0.1몰 농도고요. 강염기도 0.1몰 농도예요. 따라서 우리가 일단은 100ml 넣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H3PO4가 바로 누구로 전부 다 바뀌었겠니? 라고 하면 그건 H2PO4-의 순산 인산 이수소 이온으로 전부 다 바뀌었겠죠. 100ml 넣어줬을 때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30ml를 더 넣어준 거죠. 그럼 30ml만큼 바뀐 거잖아요. 따라서 30ml만큼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그에 대한 바로 짝 염기로서 우리가 30만큼이 더 추가로 바뀐 셈이 돼주겠죠. 따라서 우리가 100에서 30만큼 바뀌었으니까 70이 남았겠고, 그럼 이때 우리가 바로 산해리 상수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pH 쉽게 읽어줄 수 있겠죠. 핸더사스의 방식에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의 pH가 pK 값이 7.2가 되는 거니까 pH라고 했다면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약산분의 그 짝염기가 돼주기 때문에 바로 기억번은 맞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고요. 니은번에서는 부피가 200ml다라고 주어지게 되면 pH가 7.2가 될 거냐? 거의 보나마나 틀렸다라고 풀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생각해 보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우리가 바로 짝염기는 PO4 3-가 돼주겠죠. PO4 3-까지 우리가 전부 다 바뀌어지게 됐을 때 그때 산해리 상수화라고 한다면 이건 12.4가 될 건데, 자, 이때 우리한테 넣어준 부피값이 니은번에서는 200ml다라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즉 이를테면 인산이 100만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염기를 200 넣어주게 되면 그 100만큼은 이미 먼저 그의 짝염기로 바뀌어지고도 여전히 100이 남죠. 따라서 그 100만큼이 다시 한번 우리가 반응을 통해서 100이 다시 한번 또 반응을 해서 HPO4 2-까지 우리가 바꿔주게 되면 어쨌든 이 녀석은 우리가 중간형이기 때문에 중간형이 주확종일 때 pH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양쪽에 있는 바로 pK 값을 가지고 평균 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때 pH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형이 주확종이므로 2분의 1에 7.2 더하기 12.4라고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니은번은 틀렸어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부피가 230ml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 화학종의 농도를 서로 비교로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쉬운 내용이 되겠죠. 어려운 내용 절대 없어요. 산염기 문제는 겁만 안 먹으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23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일단 200까지 일단 일사천리 가볼까요? 그럼 30만 남겠지, 그치? 그러면 그 결과로서 일단은 중간형이 100이 있었어. 이런 얘기고요. 여기다가 나머지 30만큼이 다 반응해서 소진되어야 되므로 덕분에 30만큼이 줄었죠. 그럼 30만큼이 바로 PO4 3-로 30만큼이 생겨나게 되겠고요. 30이 줄었으니까 70이 남았겠죠. 따라서 가장 양이 많은 건 누가 되겠니? 라고 하면 HPO4 2-가 돼주겠고요. 얘가 70인 거죠. 이를테면. 그 다음에 PO4 3-가 돼주겠죠. 왜요? 얘가 30이고요. 그럼 그로부터 당연히 멀어질수록 농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디귿번은 맞다라고 읽어주면 그만이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번, 디귿번. 정말 쉽죠? 16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산성 수용액에서 철 이온과 다이크로미온산 이온의 반응과 관련된 반쪽 반응 및 25도씨에서의 표준 환원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철에 대한 계수가 맞춰져 있지 않네요. 그런데 이건 정말 쉬운 내용이죠. 아래쪽에다가 특히나 미트 문제들에서는 아예 반쪽 반식을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준다는 건 아니고 이상하게도 다 줍니다. 되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준 거 가지고 맞춰보게 되면 전자를 6개 먹는 반응과 전자를 하나만 먹는 반응이 철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게 되는 전자의 개수가 6개로 같아야 되겠죠. 같게 맞춰주려고 하면 철 이온들에는 6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A라고 했던 개수는 6이 돼주겠고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우리가 바로 반쪽 반응에 대한 표준환원 전위값이 1.3V와 0.77V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뻔히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은 전체 반응에 대한 우리가 바로
위에 전체 반응에 대한 이너트 값을 물어보기 마련이고, 그 말은 환원돼 주는 건 우리가 바로 중크롬산 이온이 환원하고 있으니까 1.33V 갖다 그대로 써주고요. 그리고 철 2+가 철 3+로 산화가 되는 거니까 0.77V에 대해서는 산화 반쪽 반응으로, 즉 빼주면 되겠죠. 어떤 개수라든지 우리가 혹은 몰수에 대한 것들 고려 안 해주냐 싶겠지만 당연히 안 해요. 왜냐면 얘는 세기 성질이니까요. 따라서 빼주게 되면 그 값이 얼마니? 라고 하는 건데 6이 돼주겠고 5가 돼주겠고, 따라서 0.56V 라고 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우리가 6몰이었고요. 자, 이걸 가지고 평상수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거니까 질문은 마저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에 가서 보니까 크롬의 산화수는 플러스 7인 거니 계산 하나 마나입니다. 왜냐하면 크롬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산화수라고 하는 게 6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산소가 우선순위 마이너스 2고, 따라서 덕분에 크롬이 플러스 7로 플러스 6으로 계산이 되줘야 전체가 마이너스 2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겠죠. 따라서 기업번은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고, A는 6이다 라고 하는 건 이미 풀어줬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디귿번, 그렇지, 평상수로 물어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너트 값이 얼마였니? 라고 하면 0.56V 라고 하게 되는, 즉 1.33 빼기 0.77이었어요. 이 값은 우리가 NF분의, NF라고 하는 게 얼마였어요? 근데 0.059까지 바꾸는 거 보니까요, 25도씨 기준으로 이미 계산을 다 바꿔놨던 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수가 10인 걸 가지고 바꿔놨던 게 되겠죠. 따라서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6몰이었었고요. 0.059가 돼주겠고, 바로 로그 평형상수로 쓸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평형상수 K라고 하는 것으로 구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6을 넘겨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6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0.059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바로 10에다가 지수로 붙여주면 그만이겠죠. 따라서 디귿번도 틀렸다. 답은 네 번 하나. 정말 쉽죠? 예, 뭐 이런 문제는 정말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7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철 전극이 사용된 반쪽전지 가와 백금 전극이 사용된 반쪽전지 나를 NaNO3 염달을 연결한 갈바니 전지. 갈바니 전지니까 적어도 자발적으로 전자를 이동시키는 전지를 줬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전지 구성에 대한 걸 확인해 보니까 가에서는 철 2+, 철 3+가 같이 들어있는 철 전극이 되주므로 우리가 환원이 일어날지 산화가 일어날지 좀 생각해 볼 건데, 기본적으로 철이 있잖아요. 그럼 산화가 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백금이 있고 바로 백금에 Fe+하고 Fe3+만 있으니까 그럼 이온들 간에 우리가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반쪽 반응식을 가서 보니까 다음같이 철 3+가 바로 2+로 환원할 때가 0.77V가 되주므로,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원 반응이, 반쪽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 다른 건 아예 없으니까. 그러면 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가에서의 우리가 가능한 반응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철 2+가 전자 2개 얻어서 철로 환원되는 건 마이너스 0.45V라고 하는 말은, 그 말로부터 우리가 역반응으로 철이 산화가 일어나서 전자를 내주게 되면 그러면 플러스 0.45V가 돼주겠고, 따라서 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덕분에 그래서 나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에서 산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전자는 가에서 나와서 나로 들어가게 되므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가에서는 전자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극, 나에서는 전자가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극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농도를 알려줬는데 농도가 각각 0.2몰 농도, 0.2몰 농도로 같았기 때문에 이러면 Q값은 어차피 1이 돼주는 거라서 별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각각에 대한 반쪽 전지에 해당되는 값들을 보게 되면 표준 전지 전입값이랑 같겠죠. 그리고 가에서는 산화 반쪽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생성물에 0.1몰 농도의 Fe+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Q값을 판단해 주게 되면 Q값은 0.1이 돼주겠죠. 따라서 반쪽 반응에 대한 산화 전입값을 따져주게 되면 그 값은 0.45에다가 우리가 빼기 n분의 라고 했으면 2분의 0.059가 돼주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그 우리가 Q값이라고 하는 것은 0.1이 돼주므로, 따라서 우리가 플러스 값으로 바꿔가지고 해석만 해주면 그 말이겠죠. 이 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1로 계산되는 거니까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될 거예요. 따라서 다음같이 계산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 가지고 질문 줄 수 있는 거니까 바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는 철전극이 플러스 극이다. 이건 안 맞죠? 철전극은 바로 산화전극으로서 전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극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요. 초기 상태의 기전력을 얘기했는데 표준 전지 전입값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0.77V 더하기 0.45V가 되므로 맞겠고요. 뒤쪽에 우리가 바로 플러스 2분의 0.05구이는 이미 아까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던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니까 2번이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3번에서는 전지 반응이 일어날 때 환원 전극의 질량이 감소가 되겠니? 라고 했는데 감소가 될 수 없어요. 환원된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FE3 플러스가 FE2 플러스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질량은 변화가 없겠죠? 질량은 증가도 감소도 아니고 같다, 일정하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4번에서는 전지 반응의 전류가 흐를 때 전자 하나씩 이동할 때마다 전지의 나에서는 FE 플러스가 우리가 하나씩 생성된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산화수가 이만큼 바뀌었으니까. 다에서는 전지 반응이 일어날 때 염다리, 그렇죠. 염다리 내에는 어떤 게 있었니라고 하면 소듐 양이온하고 우리가 NO3- 질산이온이 있었던 건데요. 그 중에서 바로 전지 나 쪽으로는 누가 이동되겠니라고 했던 건데 위에다가 써놓기도 했지만 우리가 3 플러스에서 2 플러스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말이 즉 갖게 되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면 갈수록 양이온의 전하가 부족해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온 전하가 부족해지는 것만큼 어떤 이온을 끌어당길 거니라고 하면 음이온의 전하는 같은 양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가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끌어당기게 되는 건 음이온을 끌어다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양이온이 부족한 것만큼 양이온을 끌고 오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5번도 틀렸다. 음이온이 아니라 바로 소듐 양이온을 끌고 오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정말 쉽죠?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코발트 3가짜리의 팔면체 착물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간드 치연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고 있네요. 일단은 플러스 3가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석을 해줬었으면 좋겠다 싶은 건 코발트가 바로 구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산화수가 우리한테는 바로 플러스 3가짜리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니까 따라서 덕분에 디오비탈의 전자수라고 하게 되면 구족에서 산화수만큼을 빼주므로 따라서 우리가 D6의 전자 배치를 갖는 전위금속 양이온 가지고 묻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치연 반응의 결과로서 입자수가 증가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줬던 셈이네요. 그리고 암모니아 결합을 하고 있었을 때가 반작이성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암모니아가 우리가 바로 나름의 강장 리간드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걸 예시로 먼저 보여준 거죠. 따라서 전자 배치를 얘기해 주게 되면 아래쪽에 T2G에만 전자가 6개, 위에 EG에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반작이성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코발트의 에틸렌다민 3개의 3플러스라고 했던 것은 가시광선형에서 최대 합세 파장이 람다 최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서 얘기할 것들은 아니겠고요. 기본적으로 에틸렌다민이 사실 암모니아보다도 조금 더 강장 리간드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짧은 파장을 흡수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측은 좀 해볼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을 가서 보도록 할게요. 코발트 에틸렌다민 3개와 결합이 되어 있는 물질에 대해서 질문 주고 있고요. 이에 대한 것들 가지고 아래쪽에서 질문은 다음같이 나와 있네요. 상자기성을 뜰 거니? 라고 했는데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에틸렌다민이 적어도 암모니아보다 더 강장 리간드예요. 리간드의 세기를 따져주게 되면 에틸렌다민이 우리가 암모니아보다도 리간드 세기가 더 세다는 거예요. 리간드 세기를 비교해 주게 되면 그러면 암모니아보다도 에틸렌다민이 더 세요. 그럼 더 강장 리간드가 결합을 했는데 약장 리간드 결합했을 때도 우리가 반작이성이었으니까 똑같은 산화 상태이므로 당연히 에틸렌다민 결합했을 때도 반작이성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질 거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맞죠. 왜냐면 전부 다 우리가 킬레이트 리간드로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킬레이트 리간드로만 결합을 하고 있으면 그건 결국 올시스에 대한 별밖에는 나오는 게 없겠고요. 그러면 분자내 대칭면이 없어요. 따라서 분자내 대칭면이 없기 때문에 대칭면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해서 광학 이성질체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니은번은 맞다. 디귿번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비교로 물어봤는데
H 곱하기 람다 맥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H라고 했던 것은 우리한테 플랑크 상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갈라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빛을 흡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줬던 셈이고요. 그러면 그 빛 에너지, 즉 흡수하게 되는 빛 에너지하고 크기 같은 게 바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되겠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플랑크 상수 곱하기 흡수하게 된 그 빛에 대한 파장을 가지고 써준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람다 맥스를 가지고 나눠서 써줘야죠. 빛의 속력에 대해서. 곱으로 써줬으니까 이 말은 안 맞겠죠. 따라서 답은 니은 하나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자체가 뭐 크게 어려웠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백금 착화음을 가로부터 착화음을 나와 다를 단계적으로 합성하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N2H4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서 N2하고 HCl이 빠져나오면서 나를 만들게 되고, 다시 암모니아가 결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KCl이 떨어져 나오는 거네 라고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척화물에 대해서 몰수비로 결합이 되어 있는 비율을 보여준 건데, 백금과 포타슘과 염소가 1대 2대 6의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는 게 가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일단 포타슘은 우리가 상대 이온으로서 결합을 하겠지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따라서 덕분에 상대 이온으로서는 우리가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척화음을 가해된 화학식을 얘기해보자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포타슘 양이온이 두 개예요. 그러면 그 안에 백금과 염소가 1대 6으로 6배짜리 척화물을 만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얘기해줬던 셈이고요. 그럼 착이온에 대한 전하는 2-가 되겠죠. 플러스 1가짜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백금의 산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플러스 4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N2H4가 들어가면서 N2가 그대로 나오고 HCl도 빠져나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즉 Cl-두 개가 떨어져 나왔던 셈이 돼주겠죠. 그랬더니 포타슘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염소가 두 개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백금의 Cl에 우리가 4개만큼 남아있겠구나 라고 바꿔줘야 되겠고, 이 말은 우리가 전체 2-라고 하는 착이온 전하는 달라질 건 없을 건데, 바로 백금의 산화 상태라고 하는 것이 Cl-가 두 개가 빠져나왔으므로 플러스 2의 산화 상태로 환원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에서는 암모니아가 두 개로 염소 이온이 두 개 줄면서 암모니아가 두 개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니까 그에 해당되는 화학식도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기에는 포타슘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백금에 암모니아가 몇 개가 결합된 거니? 라고 하면 암모니아가 두 개가 결합이 됐고요. 그리고 염소가 우리가 두 개가 결합이 됐지라고 한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우리가 바로 사비의 척화물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나와 다는 둘 다 평면 구조가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질문 가서 이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는 N2H4하고 2대 1의 몰비로 반응을 한 게 맞는 거니? 라고 했습니다. 자, 2대 1의 몰비로 반응을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건데요. 왜냐면 위에서 우리가 염화이온, 즉 Cl이 몇 개가 빠져나가니라고 하면 Cl이 우리가 두 개가 빠져나갔어요. 6개에서 4개로 두 개가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 두 개가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러면 수소가 두 개가 빠져나간 거니까요. 그 두 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했겠죠. 그러면 1몰이 반응하는 데 있어서 N2H4하고 2대 1로 반응할 거니? 라고 한 건데, 그렇겠죠. 왜냐하면 N2H4에서의 수소는 4개였어요. 수소가 더 뭐 달라붙거나 이렇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가 똑같은 그 개수만큼 나가지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바로 4몰의 HCl이 나가줬어야 되겠고요. 4몰의 HCl이 나가주려고 하면 가는 우리가 2몰로 반응해 줬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번은 맞다 라고 하는 양적 관계 그냥 화학식에서 해석해 보면 되겠고요. 니은번에서는 배위수가 나와 달 서로 같겠니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나에서도 우리가 배위수는 4배였었고 다에서도 배위수는 4배였었죠. 따라서 우리가 니은번은 맞더라. 디귿번 1몰의 다가 용매에 녹게 되면 3몰의 이온으로 만들어질 거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게 없는 거니? 라고 하면 바로 상대 이온인 포타슘 양이온이 없죠. 따라서 우리가 해리가 안 돼요. 중성에 바로
착화물은 해리가 안 되기 때문에 1몰 넣어주게 되면 그냥 1몰이 되는 거지 이온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번, 니은번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는 다음 황산철 7수화물을 합성하는 실험이다. 합성한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배경 지식이 좀 더 필요하진 않을까 싶을 텐데 미트 시험 문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되는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화학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추론하고자 하는 것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론하는 게 왜 필요하니? 라고 했을 때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현업에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자들에 대한 자료들이 쭉 측정이 돼서 나오게 되죠. 그럼 그 자료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자료 해석이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추론이거든요. 그래서 추론 능력을 평가한다고 보시는 게 필요해요. 자, 철 1g 18m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0.1몰 농도의 황산이 100ml, 즉 황산이 바로 그 곱으로 10m몰이 주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과량인 건 철이 더 과량인 거죠. 그럼 당연히 녹지 않고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녹지 않고 남게 되는 건 나에서 걸러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에서 걸러지는 건 바로 철 고체를 걸러낸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걸은 용액이 되는 거니까 걸은 용액을 우리 흔히 여과액이라고 하는 거죠. 여과액엔 뭐가 있겠니라고 하면 충분히 다 녹여진 애들만 남은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FeSO4 수액상이 있겠고, 그 수액상에다가 우리가 에탄올을 가해주게 되면, 왜냐면 황산 수액이었으니까 거기에 에탄올을 가해주면 그러면 결정을 석출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재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용매를 바꿔준 셈이죠. 에탄올로 바꿔주면 결정이 만들어진다. 즉 FeSO4에 대한 용해도를 따져주는 데 있어서 어느 쪽에서 우리가 용해도가 높겠니? 라고 하면 물보다는 우리가 에탄올에 대한 바로 용해도를 따져줬을 때 용해도는 어느 쪽이 더 크겠다? 당연히 물에서가 큰 거예요. 물에서가 컸으니까 물에서는 온도 높은 데서 우리가 다 녹았지만 에탄올 가해주니까 결정으로 나와버리게 된 거죠. 못 녹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결정을 우리가 50도씨에서 감압 건조를 했더니 그 건조된 질량을 측정했을 때 그 질량이 아래쪽이 2.5g 바로 9m몰 이렇게 나온 거죠. 한계 반응물은 분명히 우리가 위에서 10m몰의 황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만약에 얻어냈다면 그 황산철 7수화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론적인 우리가 바로 수량이다라고 했다면 10m몰이 나왔어야 될 건데, 그런데 우리한테는 9m몰만 나왔다라고 했던 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득률을 따져줬을 때 수득률은 항상 실험의 수득률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건 우리가 바로 꼭 질량으로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몰수로 10분의 9라고 해주면 되겠고, 나서 곱하기 100이 되므로 수득률은 90%가 되겠지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 애들은 질문에 맞춰서 확인해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는 황산철 7수화물에서 철에 황이 배위결합을 하고 있다? 아니, 배위결합을 할 수는 없죠. 얘는 금속이고요. 황은 비금속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결합들은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에서는 과정 가에서 철이 녹을 때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물론 철이 녹는다라고 했던 거니까 철이 산화되는 건 맞아요. 그럼 철이 우리가 바로 반응의 결과로서 산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그럼 산화가 됐으니까 Fe+가 된 거겠죠. 그럼 누가 환원됐겠니? 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산소가 나온다? 이건 좀 말이 안 맞죠. 황산 수용이겠어요. H2SO4. 그러면 여기에 H+가 충분히 많잖아요. 따라서 두 개 H+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수소 기체로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산소가 아니라 수소 기체가 나왔다라고 얘기해 줬어야 되겠고요. 나에서 걸러낸 고체 주성분이다라고 했을 때 녹지 않고 남은 거니까 남은 고체였어요. 남은 거. 즉 걸러냈다라고 하는 거. 녹지 않고 남은 것. 그럼 남은 거라고 했으면 녹았던 FeSO4라고 하면 안 되겠죠. 철이 우리가 녹지 않고 남아있는 과량으로 있었던 것들을 얘기해 주면 되고, 용해도는 에탄올에서가 물에서보다 작다라고 했던 것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재결정으로 결정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수득률에 대한 건 이미 50%가 아니라 90%로 우리가 계산도 확인해 줬던 거고요. 쉽죠? 문제 그냥 읽어가기만 하면 답이 그대로 떨어지게 출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